안녕하세요, 면접 중대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소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소서를 열심히 연장에 쓰고 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지금 수많은 질문들을 좀 보고 있는데 자소서를 시작할 때 한 90%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원인과 솔루션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하시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한 2번만 좀 반복해서 보시면 막히는 자소서요 빠르게 좀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소서 쓰기 시작하면요 대부분 여기서 막혀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막 시작하죠. 그런데 3시간이 지나도 한 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시작해요. 취준생들 보면요, 자소서 이제 딱 문항을 딱 열어요. 이렇게 딱 컴퓨터를 열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좀 멋있게 써야 되지? 문장을 좀 잘 써야 되나? 나 진짜 기가 막힌 표현으로 인사 담당자 눈에 들고 싶은데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자소서에서 여러분 가장 큰 실수예요. 왜냐면 자소서는 여러분 글쓰기에 사실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소서를 대부분 처음 써보기 때문에 왠지 글쓰기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관과 인사 담당자, 현직자들이 보는 거냐 사실은 어떤 막 문장력, 표현력, 사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직자, 인사 담당자 뭐 이런 분들이 이게 글쓰기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평가를 잘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으로 문장력이나 표현력을 이렇게 너무 멋지게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구조예요. 근데 그냥 구조가 아니라 경험의 구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경험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되었는지, 이 구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도 자소서 한문항 첨삭이라든가 뭐 전체 문항 첨삭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생존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중대님, 저는 쓸 경험이 없어요. 이 말을 정말 10명 중에 9명을 하는데, 사실 경험 포장 한문항 신청을 하면은 그 고민을 깔끔하게 제가 해결해 드리죠. 그쵸? 그래서 경험 포장이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이 경험을 한번 줘볼래? 라고 하면 엄청 멋있는 막 엑셀 시트에다가 본인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작성해서 주는데, 사실 그거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경험 사실 읽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이렇게 짜맞출 경험 말고 날것의 경험을 줘봐. 정말 대학교 때 팀 프로젝트를 했으면 6화 원칙에 맞춰서만 줘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저는 이제 경험 포장을 해주니까 진짜 날것의 경험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너무 짜여진 틀에 맞춰서 이걸 자소서와 면접에 어떻게 활용할까만 생각해. 근데 그게 좀 잘 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알바 해봤어요? 동아리 해봤어요? 프로젝트 경험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던 경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다 있어요. 카페 알바 해봤어요. 저 동아리 활동도 해봤어요. 팀 프로젝트 해봤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 경험을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 경험은 남들도 있어서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해주는 거는 이런 경험들을 포장을 해서 전혀 다른 경험으로 이제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와, 대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뭐 엄청난 대박의 과정은 사실 아니지만 사실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사고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경험을 경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를 사실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페 알바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대부분 10명 중에 한 8, 9명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뭐 자소서도 면접이다. 저 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 응대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내가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막 1년 동안 일했어. 근데 1년 동안 일한 거를 이 한 줄로 끝내. 저는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제가 경험력 클래스에서는 이거는 이제 끄집어내주는 이제 과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로 우리가 한번 이 똑같은 내용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카페에서 약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평균 200명 이상의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똑같이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라는 숫자가 들어갔고 하루 평균 200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죠. 이거 뭡니까? 숫자의 법칙이 딱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의 법칙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소서가 합격이 되고 면접에서 면접관분들이 무조건 좋아할 거야,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얘기가 이전에 표현했던 것보다 더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점심시간 때는 주문이 몰리며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거 뭡니까? 어떤 카페 아르바이트의 상황에서 내가 왜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why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그 문제를 그냥 해결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작성하고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Y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Y 나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한 결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메뉴를 미리 준비해두고 동료들과 역할을 이렇게 좀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게 뭐예요? Me, Y 나잖아요. 나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그 Y 나가 이제 나온 거겠죠. 그 결과 주문 처리 속도도 빨라졌고 대기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작은 문제라도 관찰하고 개선하는 태도가 고객 경험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 뭐예요? 펜다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더라도 숫자의 법칙 그리고 Y나 그리고 베나의 법칙이 나오면 상대방이 뭐 엄청난 그게 경험이 아닐지어도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자소서 면접이건 결국은요 같은 경우이거든요. 근데 들리느냐 안 들리냐, 읽히느냐 안 읽히냐, 이 차이는요 구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가 막히고 면접이 막히는 이유는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자소서 구조를요 사실 분석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남의 자소서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찌라시 자소서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소서를 보더라도 그냥 합격 자소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합격 자소서가 면접장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봐야 되고 그 스토리를 보면서 구조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를 시작할 때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진짜 구조 분석이고요. 남의 자소서를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글이 잘 읽히는지, 이 사람은 이 경험으로 어떤 스토리를 풀어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소서가 지금 막히잖아요. 그럼 남의 걸 먼저 보세요. 근데 남의 걸 먼저 보는데 그냥 합격 자소서 보면 된다 안 된다? 그냥 합격 자소서가 아니라 스토리가 묻어있는, 그리고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서 한번 해보시면 실력이 금방금방 늡니다. 여러분 자소서가 막히는 이유는 경험의 차이가 아니에요. 구조를 안 봤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소서를 지금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생존 자소서 클래스 중에 자소서 구조 분석 영상 하나를 제가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 폼을 남겨둘 테니까 그거 신청하시면은 구조를 좀 분석하는데 이렇게 자소서를 보고 이렇게 구조를 분석해보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자소서들도 하나하나씩 보시면 자소서 실력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데 여러분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펙이 부족한 친구들 원하는 결과를 이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지금 갖고 있는 그 고민 좀 해결될 거예요. 또 이렇게 끝내면 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소서의 소재, 경험의 문제가 아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구조. 자,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구조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다가 그냥 또 쓰는 게 아니라 그래 면접분량이 구조라고 했지 그러면서 한 번은 더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작성하신 자소서 이어서 써보세요. 아시겠죠? 고정 댓글로 확인하셔서 자료도 꼭 받아가세요. 오늘도 생존하세요.